38번. 형사법상 허위 진술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거든요. 정답은 1번인데 읽어볼게요.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자료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 거거든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범인 도피가 됩니까? 범인 도피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범인 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여기까지 맞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그 다음 줄에 볼게요.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면 범인 도피 교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자, 요 자체가 지금 그죠? 범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걸 교사했다 해갖고 범인 도피 교사가 되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어디다 좀 적어 놓읍시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왜 그러냐면은 범죄가 아닌 것을 지금 교사한 거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요걸 좀 적어 놔봐.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은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 적어 놓으세요.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좀 메모를 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을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것을 범죄로 범인 도피 교사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례 번호를 좀 알고 싶으면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2015도에 20396. 2015도에 20396. 적었어요? 2015도에 20396.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봅시다. 답은 1번 체크해 놓고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요, 깨끗하게 하고. 자,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것을 말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다?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쨌든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걸 얘기하면은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게 되면은 위증죄가 됩니다. 설사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은 위증이 됩니다. 되셨나요? 예. 설사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훗날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죄는 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사고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 도피를 구성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뻥 까는 거, 허위 진술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허위 진술이나 아니면 뭐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어떤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있죠. 기만하는 거. 자, 이것만 아니면은 범인 도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서 범인을 발견하는데 체포를 곤란하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으면은 범인 도피는 되지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되셨나요? 예를 들어 갖고 그래서 그 사람 어디가 있었어? 했는데, 그 사람 지금 미국으로 도망쳤어요. 뭐, 아니면 뭐, 필리핀으로 도망쳤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국내에 있고, 최근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면서 그런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출입국 관리 기록을 뭐 뒤져봤는데, 진짜 나간 적이 없는데, 어디 외국으로 밀항을 했다고 뻥을 쳐갖고, 경찰관이 막 그 밀항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조사하러 다니게 만들고, 수사하는데 방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그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 체포를 곤란하게 막 이렇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은 범인 도피는 되지 않습니다. 자, 되셨고, 이제 동그라미 4번에 한번 가보자. 소송 절차가 분리된의 동그라미.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끊어보자.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허위 진술했어요. 자, 이 경우에 위증죄가 되죠?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소송 절차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죠? 분리됐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이 뭐야? 더 이상의 공동 피고인이지만은 분리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증인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증인으로 이제 확실히 된 거야.
그래서 증인에 대한 지휘권으로서 신분 지휘로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허위 진술하게 되면은 위증이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다?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 증인으로 난 경우에 바로 증언 거부권까지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뻥을 까게 되면은 위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피고인의 지위로서는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죠? 같은 소송에서는 증인의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바로 위증이 되지가 않죠. 그죠? 증인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증죄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갖고 판사 앞에서 그죠? 뻥을 깠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공동피고인으로 나서갖고 증인이 지위가 아니고 공동피고인으로 나서갖고 뭐 얘기했는데 뻥을 쳤다. 그거는 위증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어쨌든 법정에 나와서 선서한 증인에 대해서 위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그죠? 여긴 요것도 나왔잖아. 증언 거부권까지 고지받았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그냥 얌전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증언 거부권까지 고지받은 상태에서 그죠? 자기 범죄 사실을 감춘다는 이런 일념하에 뭐 뻥을 깐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할 말 없습니다 하면 되지. 굳이 그거 갖다가 거기서 딴소리 하면 안 되죠. 되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거고,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렸다고 한다면은 1번에서 뭐를 헷갈렸냐면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거야. 요 내용은. 근데 요러한 것을 이 공범이 교사를 했을 때 그러면 범인 도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여기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 박스 내용이 범죄가 아닌데 그것을 백날 교사해봤자 범인 도피 교사가 안 되는 것이죠. 되셨나? 예. 범죄를 갖다가 교사했을 때 교사범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범죄가 아닌데 요 박스에 들어있는 게 범죄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하겠어. 그죠? 범죄를 교사했을 때 교사범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